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모든 관심들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들 잘 모르게 북한 문제, 한미동맹 문제 모두 엉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까지도 발사했는데 큰 뉴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국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부터 또 미사일 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0번째 쐈습니다. 10번 했는데 아직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이제 벌써 좀 무디디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좀 사정거리 날아간 거리를 좀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보면은 400km, 이번에 쏜 것도 350km 수준입니다. 사정거리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딱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만 쓸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일본까지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김정은도 이야기를 했었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미사일 발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발사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 체계들은, 신형 미사일들은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최선희가 북미 회담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서는 이런 미사일에 대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죠. 뭐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조그마한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만 무기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 김정은이하고 나가는 사이가 좋다. 또 러브레터도 받았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진위는 나는 또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미국이 북한이 도발하고 있을 때 결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빌미를 주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잘못 쌓아놨다 한 방에 버릇을 고칠 때 쓰는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까지 차곡차곡 북한에 이런 도발들을 쌓았다가 인내 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돌연 바뀌어서 새로운 다른 대외 북정책을 취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 속에서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미사일인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이 필요한데 한국과 일본과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속수무책으로 이 대한민국만 지금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지소미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예. 지소미아가 그나마 한국과 일본 간이 가지고 있는 군사협력, 안보협력의 유일한 제도였는데 그것을 이제 뭐 11월까지 유효하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파기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금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죠. 뭐 지금이라도 파기 안 하고 연장하겠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는 뭐 정책 결정자,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게 장관급이 서명한 것이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이 문제는 뭐 다른 문제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일본과 한국과 미국과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이니 이거는 우리가 협력을 하자라고 서로 의기투합하면 충분히 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바꾸죠. 예, 바꿀 이유가 지금 없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자존심도 국익이다. 그건 국익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치적화 외교 문제를 정치화 쓰려고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고, 뭐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반일로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지지 세력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겠죠. 뭐 이번에 조국 문제도, 조국도 벌써 보니까는 뭐 이 조국 임명 찬성에 대해서도 꽤 많이 올라간 여론조사가 나왔더만요. 뭐 조작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나온 거 보면 또 국민들은 야, 또 이게 또 괜찮은 건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도록 그렇기 때문에 국익에 안 좋은 상황이라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하는 것이 지금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그 최선희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통미본남이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사실은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하고 이 김정은이가 두 가지
정반대의 사인을 지금 내보낸 거죠. 새벽에는 미사일 발사라고 어제 저녁에는 최선희 제1부상 외무성 제1부상 그러니까는 2인자인데 실질적인 1인자 같은 외무상이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협상 당국자들이 다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목해서 보고 그러면 내가 9월 말 정도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대화를 한편에서는 미사일 쏘고 한편에서는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김정은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볼 때 그러면 이번에 북미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6월 달부터 판문제 회담 때도 2-3주 내에 하자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계속 미뤄졌거든요. 미뤄진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입장이 안 변하니까 북한이 테이블로 못 나온 거거든요. 나오게 되면은 핵 포기에 대한 일정들을 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 안 나오고 도망 다닌 건데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다는 건 그러면 미국이 뭐 양보를 해서 핵 포기 끝까지 그런 큰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니네들 하고 싶은 거 한두 개씩 포기하고 영변 조금 내놔도 뭐 받아줄게 이런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미국 입장은 저 어제 밤새도록 다 미국의 언론들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비건하고 연설문들 싹 다 뒤져봤는데 혹시나 내가 놓친 거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지 경제제재 해제하고 안전보장도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상에 나오겠다 그런 거죠. 희한한 거죠 지금. 그래서 저도 우선 보면 그렇게 왜 그러면 움직이게 되었는가 보면은 중국의 입김이 좀 작용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움직였다. 네, 그러니까는 9월 2일 날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에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리용호도 만나고 리수용 부위원장, 외교 담당 부위원장, 또 외교라인만 두 사람을 만납니다. 왕이 외교부장 정도면 김정은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안 만났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왕이가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 만나도 굉장히 무례하고 그렇죠, 원래? 그랬잖아요. 예전에 와서 청와대 와서도 뭐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김정은이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준 걸 이렇게 그러면서 노동신문에 한 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북미 대화와 비핵화에 관해서 논의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측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 대화에 나와라. 그 비핵화에 대한 입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밝혀라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은 왜 북한에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까? 그런 저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갈등 상황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지금 아무래도 중국이 쉽게 좀 뭐 포기하거나 굴복해서 미국에게 손들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당장 상황에서 중국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미국하고 저항할 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그럼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 버는 시간 동안에 압력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막 뗄감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작은 카드지만은 그렇죠. 좀 모아둬서 쓸만한 카드 중에 하나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올라오는 거. 네, 일단은 뭐 핵 포기하고 안 하고는 니네들 알아 하고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좋아하는 협상 테이블로 가서 이야기라도 좀 해라. 그래야지 이제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조금 낮춰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조금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이번에 좀 작용을 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 같다라는 일단은 국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나 분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물어보면요. 네. 그럼 중국이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이 오히려 중국한테 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중국 입장에선 지금 어려움이 있나 보죠? 있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성장률이 계속 지금 10몇 년 동안 10%까지 가다가 이제 8%, 7%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 성장이 하다가 원래 안 된 선진국들은 2%, 3%를 계속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개발을 계속 발전하고 있던 나라가 툭 떨어지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무역까지 엎치게 되면 상당히 시진핑, 그 황제 같은 시진핑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뒤로 물리고 해서 이제 명분만 확보되면 조금씩 뒤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 문제를 그야말로 땔감으로 압력을 빼는데 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어떤 북한의 움직임, 중국의 움직임,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런데 왜 어제 최선희는 대화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아침에 지금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게 그럼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모르는 뭐가 있었나? 다 따져보니까는 하나도 특별한 일이 미국에서 뭐 북한에게 뭐 특별한 뭐 특사가 갔거나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 미국에서 뭐 북한이 성질나게 할 만한 어떤 조치를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어제 오늘 이제 이 사건이 나온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저 이제 고민스러워 좀 찾아본 거죠. 사실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그 투 레벨 게임이라고 해서 국제 정치 구조를 보는 게 있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국내 정치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치 맥락에서는 중국의 좀 이렇게 등 떠밀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같은 것이 한 측면이라면 이면에 뭔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빅 이슈가 뭡니까? 글쎄 대한민국에선 지금 조국 얘기밖에 없는데요. 글쎄 말이야. 저는 이제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조국하고 뭐 지금 최선희하고 미국 협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조국은 소중하죠. 왜 소중한가요?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은 이 연방제 개헌에 있어서 이 기획자이고 한국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김정은에게도 사실은 소중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무장관 임명 이후에 조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 국민적인 저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도 뭔가를 여기에 대해서 방어책을 마련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금 날짜를 계산해 보면 어제와 오늘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시를 해서 최선희 보고는 미국에 협상을 하라라고 성명을 발표하게 만들고 오늘 아침에는 미사일 발사한 것 아닌가. 물론 이것이 사실은 갖는 효과는 우리 국민들이 좀 조국에 대한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효과는 적을 수 있겠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몇 프로라도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마음이 좀 돌아가게 된다면 추석상에 이 문제가 더 크게 이야기가 된다면 조국은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보는 거죠. 네, 물론 김정은 입장에선 조국이 굉장히 소중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당신 사회주의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회주의라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사실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저도 그 청문회 그 장면을 저도 봤습니다만,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많은 이야기의 좀 핵심은 바로 그거였죠.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주의 정책은 수용 가능하게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법이야 자기가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고 해서 뭐 사회주의 정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분명히 그거는 조국은 커밍아웃 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언론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사회주의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뭐 워낙 비리가 뭐 크다 보니까 조금 집중력이 그쪽으로 가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이것이 너무 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가 그럼 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고 잘 상상이 안 가니고 큰 이야기다 보니까 민주주의, 뭐 전체주의,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너무 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내 아이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별로 상상이 안 가니까 지금 당장은 논외로 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법무장관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국가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은 김정은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말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저는 아까 그 미사일로 좀 돌아가서요. 네. 미사일이 단순히 이제 뭐 조국을 겨냥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국에 대한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거리가 생각보다 짧아서 그 정도 사거리면 일본으로는 안 날아가는 사거리죠.
그러니까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사일 발사 자체로 갖는 의미도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는 이 미사일을 지금 한반도에만 사정거리가 있는 미사일을 계속 지금 10번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한반도만 다 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좀 신종 4가지를 계속 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거는 지금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김정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은 내 이 무력의 범위 내에 있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야말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선희하고 협상을 하게 될 때 미국이 지금 입장은 안 변했잖아요. 경제제재 해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이 미국한테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뭘까? 저는 주한미군 훈련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1차적으로는 문제인 거죠.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련은 안 하는 걸로. 훈련 안 하면은 있어봐야 뭐합니까? 옆집 아저씨밖에 더 됩니까? 군인이 훈련 안 하는 군인이 와서 그 전시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군들은 여기 오면 그 대충 1년 순환 주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훈련을 통해서 지형들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이게 남의 나 땅이에요. 이거 미국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형을. 그렇기 때문에 지형을 숙지하기 위해서 실제 훈련이 필요한데 실제 훈련 저는 못하죠. 근데 시뮬레이션 훈련도 저는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한미군이 있다?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더니 그 주한미군 예산 갖다가 멕시코 장벽을 만든 데 쓴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건 좀 국방 예산 자체를 그렇게 전용해서 돌려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의 정권 사항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그 의회에서는 예산 자체를 통으로 다 짜고 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들고 예산을 집행하게 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는 대통령의 정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워낙 안 좋고 지소미아 같은 것도 다 틀어지고 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무 부담 없이 이 본인의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희생시키고 그냥 할 수 있게 된 거죠. 참 어이가 없는데요. 또 최근에 또 제가 보도 본 걸로는 한일에 미군이 핵 전력을 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 대비 태세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폭발력은 줄이고 전장에서 쓸 수 있는 핵무기, 그냥 전술 핵무기를 개력 발전시켜서 그것을 여러 가지 미사일 탄도에다 달고 그것을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 핵 전술이에요. 미국의 공식적인.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그러면 본토에서는 ICBM으로 쏠 수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13,000km씩 날아가는. 근데 그렇지 않고 가까이에서 작은 미사일 가지고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가지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그러면은 오키나와든 괌이든 한국이든 배치를 해서 실제로 전장에서 이렇게 위험용, 전략 핵무기는 위험용이에요. 그거는 쏘는 순간 온 한반도가 다 못 쓰게 돼버리니까 감히 쓸 수 없는 거죠. 그 위협 자체, 공포의 균형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되지만 전술 핵무기는 전장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핵무기가 되는 거죠. 그 무기를 많이 개발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인 거죠. 예. 그러면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요. 그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들어오는 거 찬성하지 않아도 미국은 배치할 수 있나요? 배치 방법은 사실은 국내 땅에 두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예. 사실은 공식적으로 반대 안 하고 뒤로 정보를 흘려서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 흘려가지고 저항 시위하게 되면은 사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사드도 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적 반발 때문에 한국의 본토에, 한국의 땅에 두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한반도에서 겨냥할 수 있는 무기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아니라 전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항모에도 둘 수 있고, 핵 잠수함에도 둘 수 있고, 그리고 괌에도 둘 수 있고, 오키나와에도 둘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한국을 타겟해서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타겟으로 해서 주구석궁을 곧바로 타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전개해 놓고 하시라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 미국으로서는 수십 가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께 더 드릴 말씀이 혹시 있나요? 사실 조국 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도 무거우시고 절망감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보신 것처럼 그냥 여기서 단호히 우려를 표명한다, 이 정도가 청와대 NSC에 답니다. 한 일의 행동 조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허물허물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국민들께서 잘 계속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때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하나로 귀결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적화 통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장애 집회에 나섰습니다. 애국 시민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인배 TV, 이인배 박사님도 이인배 TV 운영하시는데요. 아주 전문적인 안보 채널이니까요. 가서 한번 많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는 오늘 아니면 내일 구독자가 9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00만 갈 때까지 구독 버튼 계속 눌러주시면은 정말 좋은 정보 여러분들 24시간 계속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